안녕하세요. 마지막까지 왔네요. 너무 힘드시죠? 저도 아침 일찍 와서 지금까지 있는데 꽤 긴 시간 동안 그 컨퍼런스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좀 기지개 한번 피고 마지막 할까요? 어, 제가 이 마지막 세션을 맡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스타를 만들어 주려고 마지막 세션에다 집어넣나? 라는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글쎄, 너무 이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조금 뭐랄까 주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의 관심도 측면으로 보면 좀 떨어지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주제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하나는 인공지능이고 하나는 데이터입니다. 그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오전에 보이스 AI에서부터 시작해서 날리지 그래프, 그 다음에 자연 언어 처리, 아까 농협에서 발표한 그 스마트 센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요. 저는 앞에서 지금 그 애트리의 원희선 박사님이 그 시칸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 26년의 비즈니스 커리어를 갖고 있고요. 그 중에 16년을 데이터 쪽만 지금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기 전에 한국에 지금 들어온 지 6개월 됐는데 6개월 전에 한 10년 정도를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APJ 쪽에서 데이터 엑스포트로 한 10년 넘게 생활하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나눌 거는 국내 상황도 그렇지만 좀 해외 여러 가지 이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진도 찍으시고 뭐 이러시는데 마지막 세션까지 왔는데 뭔가를 드려야 될 텐데 뭘 드릴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제가 여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달일 거예요. 얼마 안 돼요. 한 2주, 3주 전에 혹시 로봇 소피아라는 이 기사가 국내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몇 분 정도 계시죠? 아마 저기 유튜브나 기사에서 로봇 소피아를 치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0월 말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로봇한테 시민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게 로봇 소피아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세션 하기 전에 아마 주말이었을 거예요. 주말에 그 기사를 읽고 제가 BBC 기자하고 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로봇 소피아하고. 근데 제가 상상했던 거 이상해요. 오전에 맨 첫 세션에 아마 보이스 AI라는 걸 들어보셨고 이 케이반이 데모를 하는데 얼마나 복잡한 질문도 얘가 인지를 해서 답을 해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데이터만 거의 15년, 16년을 지금 해왔기 때문에 이 진보 속도가 과거에 지금 제가 경험했던 비즈니스 쪽에서 경험했던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빨리 가고 있어요. 다른 하나의 주제는 여러분들 최근에 이 트랜스포메이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스럽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아마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뭐 일반 기업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그 다음에 뭐 리소스를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기존의 비즈니스를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들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존이 대표적이에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이 시작을 할 때는 전자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마존은 피지컬하게 상품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 테크놀로지 서비스를 해요. 뒷면에는 처음에 갖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요. 그게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거고 많은 기업들이 따라하고 있어요. 시작을 아마존에서 했는데 구글도 마찬가지고 포털에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여러 영역으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나가고 있죠. 기술을 이용해서. 그 뒷단에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셨던 AI라는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데이터 마이닝이나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국내를 볼까요? 국내 어느 기업이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 대기업들 다 그러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한번 카카오를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카카오가 비즈니스 시작을 할 때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카카오에서 오신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카카오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메시징 앱으로 시작을 했죠. 왓츠앱이나 그 다음에 뭐 위챗이나 라인이나처럼. 그죠? 아까 첫 번째 키노트 세션에 키반이 그랬죠. 왓츠앱이 2007년도에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고 똑같이 그 해에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출시합니다. 그게 4월이고 10월인가 그래요. 이 몇 개월 차이가 안 나요. 그때 왓츠앱이 2억 불인가에 팔려요. 그 당시에 왓츠앱은 그냥 메시지 앱이었어요. 근데 지금 카카오 보세요. 처음에 시작을 메신저 앱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은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택시 서비스 하고 있죠. 우버처럼. 비즈니스 모델을 그렇게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바꾸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다른 두 번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어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데이터를 갖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직에서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업무를 바꾸느냐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그겁니다. 물론 데이터 믹시,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사업, 지금 빅데이터 보시는 대로 수집 분석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게 데이터 믹시인데 이걸 공식적으로 오픈한 게 올해 5월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밖에 안 돼요. 베이비예요. 예. 근데 저희는 꿈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고 플랜을 갖고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 뭘 고객들한테 드려야 고객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업무의 방식들을 바꿀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오케이. 넘어갔나요? 예. 먼저 제가 두 개의 스토리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건 실제 저희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분석 스토리인데 첫 번째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바꿨냐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신차를 개발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R&D라는 부서에. 그게 국내에 자동차 회사를 생각하셔도 되고 해외의 자동차 회사를 생각하셔도 돼요. 이건 똑같아요.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신차를 만들 때 고객의 목소리, 그러니까 소셜 플랫폼 상에서 고객들이 반응하는 얘기를 신차를 개발하는데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왔었어요. 근데 그걸 깬 게 누구냐면 테슬라예요.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의 이 선호 방식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도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비슷한 어프로치로 접근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보면 프로세스에 신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의 경험을 최대한 자동차 개발하는 데 반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IT 커넥션이 됐든 IoT든 아니면 음성 인식이든 오전에 보셨던 그 다음에 뭐 인포테인먼트든 자동차에서 그런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보면 이 데이터들이 주로 어떤 사용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한 것들이 주로 소셜 플랫폼 상에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 데이터 자체를. 왜? 어떤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포탈에 커뮤니티를 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그런 고객의 사용자의 포스팅된 정보를 어떻게 신차를 개발하는데 반영을 시킬 것이냐에다 포커스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가 과거에는 없었던 걸 새롭게 반영을 시켜서 그쪽 제품 개발을 하는 프로세스에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저희 회사에 이 데이터 믹스에 보면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저희 회사한테 요청했던 게 뭐냐면 8개 나라의 1,500개 웹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이 코멘트한 내용을 전부 다 익스트랙션을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 8개 나라가 메이저 시장인 미국, 유럽, 중국, 아세안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사이트만 1,500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네이버의 뉴스가 아니고 자동차 전문 동호회 사이트예요.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곳이에요. 그걸 갖고 분석을 해서 여기 보시는 대로 신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자의 반응을 신차 개발하는 데 적용을 시킨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 커멘트를 보니까 사용자들이 신차 개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커멘트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자동차를 타보면서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걸 계속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알려면 내 차를 소유하고 있는 고객들한테 물어보더니 고객 초청 행사를 통해서 그걸 알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소셜상에서 그런 데이터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첫 번째 사례인 거고요. 두 번째는 정보공공기관 쪽이에요. 관광공사인데요. 한국관광공사인데 대상은 외국인들이에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외국인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이 외국인들한테 좀 더 좋은 인상을 남겨줘서 한 번이라도 더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정책을 만들고 홍보 정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왜? 그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그러니까 오른쪽 두 번째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 프로세스를 보면 관광 홍보 콘텐츠를 구성한다거나 그 다음에 관광정책 기획 프로세스에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광 사업 전략이나 관광 정책 발굴이나 개발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충실하게 제공해주고 그걸 통해서
외국인들이 한 번이라도 한국에 더 찾아올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앞에 사례하고 똑같이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했냐면 앞에는 8개국에 1,500개의 웹사이트였는데 저희한테 준 건 3개 나라의 15개의 관광 관련되어 있는 웹사이트예요. 하나는 일본, 하나는 미국, 하나는 중국입니다. 대표적인 미국은 우리들도 다 아는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거예요. 예. 제가 지난달에 IDC 그 디지털 마케팅 행사에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그 발표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음 버전의 스마트폰에는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될 것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행을 가셔서 카메라 사진을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대면 그 카메라에서 여러분들이 이 찍으려고 하는 곳에 가장 유명한 식당, 상점 정보가 스마트폰에 뜰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여러분들의 가상 비서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전달이 될 겁니다. 그게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이미 구글이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5월 달에 파일럿으로 데모를 이미 세상에다 내놨어요. 그거를. 그리고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미 그거를 기획하고 있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인터페이스, 사람과 기계와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질 거예요. 결국에 사람의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겠죠. 내가 보이스가 편하면 보이스로 검색을 하든 뭐 인터랙션을 하겠고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이런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회사들, 그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다 필요한 것들은 데이터예요. 첫 번째 순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의 문제예요. 물론 머신러닝이나 AI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 양이 많아야 돼요. 학습 데이터 양이 많아야 애큐리시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데이터는 어느 정도 프리 프로세싱이 거쳐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가비지를 넣어봐야 결국엔 분석된 값은 가비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은 전전 세션에서 저희 그 정영일 수석이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휴먼 인텐시브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걸 큐레이션이라고 해서.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스토리가 어떻게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바꿨는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듣죠. 데이터 어널리틱스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 어널리틱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타블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그런 회사들이 꽤 많죠. 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나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내가 일하는, 그 다음에 회사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빅데이터 수집 플랫폼인 그 데이터믹시 아직 베이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에서 올해 출시돼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고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 분석 플랫폼은 크게 3가지의 서비스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서비스예요. 두 번째 인지 분석 서비스고 세 번째가 아까 2개사에서 말씀드렸던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먼저 데이터 서비스를 보면 이 소셜 플랫폼이든 아니면 카페든 커뮤니티든 포털이든 데이터 소스에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 소스가 어디든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수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기법들이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데이터믹시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실 수 있어요. 무료로. 저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아까 전 세션에서 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컨텐츠만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원문이나 댓글이나 이미지나 첨부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의 메타 정보까지 갖고 와요. 얘가. 그래서 나중에 그 메타 정보를 활용해서 좀 더 풍성한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데이터 서비스예요. 다른 하나는 데이터 서비스 메뉴에 지금 100억 건 가까운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소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회사에서 운영하시는 데이터들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외부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블렌딩을 해서 뭔가 분석을 하려면 외부 데이터 갖고 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기업에서는. 예. 근데 저희는 이미 100억 건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데이터를 인서트 시키고 소셜 데이터를 결합을 시켜서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예. 그게 데이터 서비스고요. 두 번째 인지 분석 서비스입니다. 그 100억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위젯들이 있어요. 저희 그 데이터 믹시에 가보면 여러 가지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30몇 종들이 있는데 그건 더 보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위젯을 선택을 해서 바로 거의 리얼타임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보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데이터 마이닝이나 이런 기술이나 테크닉들이 플랫폼에 인베딩 돼 있고 또 앞으로 더 인베딩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라는 기술이라든지 테크닉이라든지 분석하는 테크닉 이런 걸 모르셔도 쉽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고 가는 방향,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위젯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시보드를 쉽게 이 플랫폼에서 만들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뭐 이메일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형태로 그 데이터 분석된 거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게 인지 분석 서비스고요. 세 번째가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맞춤형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심층 분석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기능으로 보면 첫 번째 데이터 수집 서비스에 보면 이게 저희 그 데이터 믹시 그 들어가시면 화면인데 왼쪽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에 보면 데이터 수집 사이트가 카테고리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보시는 대로 포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 쇼핑몰, 커뮤니티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면 그걸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실 수 있으세요. 수집 변수까지 쉽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뭐 제목이라든지 카테고리라든지 수집하려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 번째는 앞에 C칸하고 좀 아마 오버랩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데이터 믹시는 34만 건의 오픈 데이터가 이미 있습니다.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구 통계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오픈된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소셜 데이터로 서로 결합을 해서 조인을 해서 분석을 하고 싶으시면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 오픈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서 C칸의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고 이 데이터도 저희가 많이 보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앞에 세션을 들으면서 의미 들었던 건 뭐냐면 보니까 아까 LG CNS인가요? 거기서도 C칸의 데이터를 이 저장 관리하고 그걸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애트리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그 서비스를 해주는데 결국에 데이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저장소가 어디 있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C칸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그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시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이 여러 곳에 같은 데이터를 저장을 따로 하는 게 이게 효과적일까? 라는 생각을 그냥 하게 됐어요. 분명히 방법은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AI라는 걸
제가 최근에 IBM CEO인 지니가 인터뷰하는 걸 잠깐 봤어요. 며칠 전에. AI를 한 단어로 정의를 하면 그러더라고요. 스마트. 예. 데이터를 저장을 하든 활용을 하든 아니면 그걸 표준화시키든 좀 더 스마트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좀 더 많은 파티들이 그 관련된 분들이 서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 유럽, 그 다음에 한국의 오픈 데이터가 이미 34만 데이터셋이 저희 데이터 믹스에 있고요. 다른 나라는 오늘 두 번째 키노 세션에 널리지 그래프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저희 정영일 수석이 발표하는 것 중에 널리지 베이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주로 기업에서 보면 특정 도메인에 대한 널리지 베이스가 필요해요. 전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그게 RDB라든지 SQLDB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세멘틱 이 널리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오전에 키노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그게 헬스케어라든지 뭐 인텔리전스라든지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오늘 들어보셨어요. 이 널리지 베이스는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거를. 근데 구축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의 체계를 잡고 그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내가 뭘 비즈니스 밸류를 얻을 것이냐를 정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행인 건 저희 회사나 다른 데서 그 경험을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갖고 있으면서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 필요로 하시는 곳에 나눠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을 안 하셔도 충분히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제 서비스고요. 두 번째 이제 인지 분석 서비스입니다. 아까 이제 데이터 서비스하고 두 번째 데이터 믹스 갖고 있는 게 인지 분석 서비스예요. 여기에 보시면 메뉴 왼쪽에 보면 새 데이터라는 서브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내 데이터가 있어요. 내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조직에서는, 여러분 회사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지 아니면 BI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는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외부의 데이터를 이걸 결합을 시켜서 조인을 시키든 블렌딩을 해서 좀 더 다른 시각을, 다른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기 보시면 내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의 오픈 데이터를 같이 갖고 와서 결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갖고 오면 여기 보시는 대로 그게 소셜 빅데이터든 아니면 내 데이터든 여러 가지 분석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소스와 관련돼서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컬럼을 선택을 하고 그 테이블과 컬럼을 조인을 하고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 인지 분석 서비스의 내 데이터 메뉴에서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내 데이터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집계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수치적으로 뭔가를 분석을 하시려고 그래요. AI에 보면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보면 그 리그레션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리그레션이라는 건 수치적인 걸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쪽도 그 아이디어를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집계를 통해서 일단 분석을 하고 나중에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이 기법이나 기술들이 플랫폼에 인베드가 되면 그걸 리그레션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내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시각화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시보드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바로 얻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 믹시의 인지 분석 서비스는 분석 위젯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여러 가지 위젯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위젯 밑에 여러 가지 이 유스 케이스들이 있죠.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데 내가 이 데이터를 어떤 위젯이나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을 하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면 쉽게 답을 얻지 못하세요. 왜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내 데이터에 맞는 이 그래프인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길 들어가 보시면 이미 다른 분들이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이런 위젯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 위젯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석 위젯에 보면 실제로 보니까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차트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5개를 제공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 차트 중에서 제가 새롭게 하나 위젯을 만들려고 해요.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활용할 만한 위젯이 없다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게 제공을 하는 게 데이터 믹시의 인지 분석 서비스고요. 레퍼런스를 드리기 위해서 갤러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갤러리에 가보시면 이게 분석 위젯 그 갤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 갤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 위젯 갤러리에 가시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제가 이게 익숙치 않아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찾아서 분석 하실 만한 위젯을 활용해서 분석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시보드 갤러리에 가시면 그런 분석 위젯을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대시보드를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대시보드 갤러리에 가시면 이미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 사례들을 갖고 내가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분석을 하면 효과적이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오냐면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왼쪽에는 지금 삼성, 현대, LG, 롯데, SK 기업 분석 3개월치를 한 내용이에요. 이게 누군가가 만드신 거예요. 저희 데이터 믹시에서.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디자인 트렌드 분석 대시보드가 있죠. 쉽게 해볼 수가 있어요. 인사이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죠. 인사이트라는 건 저한테는 그렇게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모든 분들은 인사이트를 갖고 계세요. 어느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든 안 갖고 계시든 경험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그 인사이트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다를 뿐인 거죠. 근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는다는 것은 저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다른 시각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시각이 있어요. 이럴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갖고 있는 시각이 있는데 이걸 다른 시각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거고 내가 하는 일에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다른 시각,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던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비즈니스 베니핏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서비스인데 이거는 아까 두 개의 사례처럼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심층 분석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석 서비스가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갖고. 이게 지금 하나의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 예들이에요. 이 데이터는 전부 소셜상에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 조직에 있는 데이터들이 아니에요. 소셜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첫 번째 내 브랜드가 소셜상에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데이터 없이 소셜 데이터만 갖고도. 두 번째는 캠페인을 분석할 수 있어요. 어느 회사가 1년에 4번, 분기에 한 번씩 캠페인을 해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근데 4번 캠페인을 하는데 그 4번 캠페인의 ROI는 똑같지 않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좋고 어떨 때는 나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결국에 소셜상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분석을 해야 정확하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인사이트, 뷰에서 다른 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사례고요. 세 번째는 브랜드별로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내 경쟁사의 브랜드가 얼마나 건강하고 내 브랜드가 얼마나 경쟁사 브랜드에 비해서 건강한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광고 캠페인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시를 들어드린 이 유스 케이스는 실제로 소셜 데이터를 갖고 소셜 데이터 서비스라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셜 데이터를 갖고 우리 조직에 내가 일하는 방식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셜 데이터, 지금 저희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소셜 데이터를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은 그냥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데이터 믹시가 어떤 비즈니스 밸류를 주냐면,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 일반 사용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닌데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아니면 IT 부서에 누군가의 결국에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출발했던 방법도 그거였었어요. 이 시발점도. 모든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분석을,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쉽게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분석하고 싶은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 표준화시키고 품질을 분석하기 전에 다 끝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 믹시에서 제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준비하고 수집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들을 없애주는 게 두 번째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고, 그게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비즈니스 밸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석을 통해서는 첫 번째는 경제사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이나 세일즈나 여러 가지 캠페인에 대한 전략, 아까 제가 프리미엄 서비스에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그런 마케팅이나 캠페인 전략을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러 고객들이 인게이지 된 상태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소셜 분석을 통해서는 캠페인과 소비자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캠페인을 하면 실제로 고객, 소비자들이 소셜상에서 어떤 리스판스가 오는지, 그래서 캠페인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 네 가지의 그 밸류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궁극적으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비즈니스 밸류도 이거고요. 물론 이거 이외에 더 생각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세 가지, 네 가지가 딱 적당할 것 같고, 또 저희가 이걸 가슴에 두고 플랫폼을 계속 이볼빙 시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간단한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시는데 저희가 도움도 드리고 일조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저나 저희 부서에 있는 모든 이 팀원들이 좀 더 행복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